자, 수면을 방해하는 약물 밑에 표를 보시면 알코올, 항우울제, 뭐 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 뭐 암페타민, 뭐 마약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수면을 낮 시간 동안 과도하게 수면을 유도한 약물, 항우울제, 베타 차단제, 또 마약제제, 항히스타민 제제. 항히스타민 제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코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들, 비염약, 알러지 약, 그다음 코감기 약 이런 것들. 이게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1세대가 특히 뭐 이 코감기 약 먹으면 여러분들 졸리잖아요. 예, 그게 다 항히스타민 제제예요. 자, 그 다음 수면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수면장애.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면증이 있습니다. 불면증. 잠드는데 만성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수면 중에 자주 깬다는 혹은 수면을 짧게 취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주간 수면 과다증 이런 것들은 수면의 불충분한 양, 질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면증이 계속 있는 거 말고 일시적으로 또 불면증을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불면증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수면 습관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불면증을 어떻게 치료하냐. 보통은 이제 증상 위주로, 보통은 증상 위주로 조절을 하긴 하는데, 수면 위생을 개선한다든지, 또 뭐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완요법,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러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간 수면 과다증. 이 주간 수면 과다증은 ED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DS. 이거는 각성 기능을 약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졸리다 보니까 맨정신에 멀쩡한 정신에 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잘 안 되고 그냥 공부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뭐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뭐 어떻게든 어떤 기계를 다룰 때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정서에도 문제를 당연히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졸음을 이 EDS에서 졸음을 느끼는 가장 많이 느끼는 시점이 잠에서 깰 때 일어났는데 계속 졸려요. 그리고 잠자러 갈 때도 졸리고요. 그리고 뭐 수면 시간의 중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뭐 어쨌든 이럴 때 좀 졸음을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시적 수면 박탈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없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수면 부족은 운전하면 안 돼요. 운전. 특히나 이제 운전 같은 건 조심해야 되고요. 이 EDS가 어떤 원인이 있냐면 보통은 뭐 과다 수면을 한다든지 그죠? 뭐 기면증이 있다든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든지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럴 때 EDS가 잘 생깁니다. 특히나 이제 수험생들 그죠? 고3, 고2 여러분들이 그때 막 이런 경험 많잖아요. 자, 그래서 과다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다수면이 뭔지 좀 볼게요. 충분히 잤어요. 충분히 잤는데 낮에 조는 거. 그러니까 학교 가면 고등학교 때 밤에 일찍 잤는데 학교만 가면 잠이 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거랑. 의학적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신장이나 간, 대사장애, 당뇨성 산증,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러한 의학적 문제가 있고요. 뭐 가끔씩 정신적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기면증. 이 기면증은 수면하고 각성 상태를 조절하는 중추신경계 기능 부전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면증 있는 사람이 어떻냐면은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잠들어 버려요. 진짜. 진짜 갑자기 너무 잠이 와가지고 그냥
확 잠들어 버립니다. 특히나 이제 잠든 후에 15분 내에 렘 수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NREM 수면 1, 2, 3, 4 갔다가 다시 3, 2 갔다가 렘 수면 갔다 이렇게 수면 주기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한 15분 내에 렘 수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기면증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 수술방에 근무하는 분이었는데 일하다가도 막 조는 거예요. 진짜 기면증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운전도 안 해요. 늘 택시나 버스만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기면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허탈 발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허탈 발작. 막 화가 난다거나 너무 웃기다거나 굉장히 격렬한 정서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근무력이 와요. 갑자기 근무력이 확 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수의적으로 근육 조절이 안 돼서 뭐 넘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탈 발작, 이때 이제 발작 수면 이런 게 오는데, 이 발작 수면을 이제 금방 수의적 근육 조절을 상실해서 넘어지거나 할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술에 취한 상태로 뭐 쟤 술 취했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 하는 게 나랑 있는 게 재미가 없구나. 이게 재미가 없구나. 이런 흥미결핍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태함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면증 이거는 보통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첫 증상이 대체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 치료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각성을 좀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암페타민 같은 것들 이런 자극제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허탈 발작이나 다른 또 램 관련 그런 증상을 억제하는 약물들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수면 무호흡이 있어요. 수면 무호흡.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공기 흐름이 한 10초 정도, 길게는 1, 2분 정도 숨을 안 쉬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 무호흡에는 폐쇄형 수면 무호흡하고 중추형 수면성 무호흡, 뭐, 그 다음에 이게 혼합된 뭐 그런 혼합형 무호흡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긴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유형이 폐쇄형 수면 무호흡. 숨을 쉬다가 하다가 이렇게 숨을 멈추는 경우 있잖아요. 한참 동안 숨을 멈추는 경우. 뭐 가족들이나 뭐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숨 쉬는 거는 뭐 우리가 안 시켜도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알아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기 흐름이 정지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중격 망곡증, 그죠? 코가 이렇게 삐뚤어진다거나 뭐 코에 용종이 있다거나 그 턱이 좀 좁다거나 편도가 부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수 있다. 폐쇄형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수 있다. 뭐 편도성 비대증 이런 것도 있죠. 그냥 살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형 수면 무호흡. 이거는 보통 이제 이 횡격막, 가로막이라고 그러죠. 횡격막 호흡하고 늑간 호흡이 정지가 됐을 때,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비강 호흡하고 흉벽, 운동 자체가 중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선천성 신부전이나 뭐 뇌관 손상이라든지 근위축증이 있다든지 뇌염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심장이나 혹은 뭐 호흡기계 또는 정서적 문제 이러한 것들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밤에도 양압호흡, 양압기 같은 거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밤에도 지속적으로 이 양압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또 살도 좀 빼고 수면 위생도 증진시키고 뭐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우리 폐쇄형 수면 무호흡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사건 수면이 있어요. 사건 수면. 수면하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어떤 활동이 있다. 자는 동안에 자율신경계 변화하고 근골격 활동이 있어요. 예, 목유병 같은 것들.
가위 눌리는 것들, 야경증, 뭐 악몽, 야뇨증, 유뇨증, 뭐 잠꼬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땐 그냥 대상자를 도와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류병이 있다. 그죠? 막 움직이는 사람들 다치지 않게 도와줘라는 거죠. 그죠? 잠꼬대 이런 것들은 사실 임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야뇨증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자기 전에 소변을 보고 잠이 들 수 있게 한다거나 그죠?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면 박탈, 수면 박탈이 있습니다. 보통 뭐 질병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약물, 뭐 환경적 요인, 뭐 또 교대 근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면 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불충분한 수면이라든지 혹은 또 단절된 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수업 전에 수업 시작할 때 뭐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이런 데서 있는 대상자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어쨌든 기계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1주기 수면 장애에 문제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어쨌든 수면의 양과 질이 떨어지고요. 수면 시간 자체가 좀 불규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시야가 좀 흐려진다거나 반사가 좀 떨어진다거나 반응도 좀 떨어지고 심부정맥, 혼돈, 불안정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건 그냥 수면 이 박탈을 하는 그런 양상을 단절한 요인들을 제거를 한다거나 교정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이런 대상자들 우리가 쉽게 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알고 그 대상자가 잠을 왜 못 자는지 뭐 때문에 못 자는지 하루에 몇 시간 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간호 과정을 볼게요. 간호 과정. 먼저 수면력을 사정을 해야 됩니다. 수면력 사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주관적으로 어떤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수면 습관이라든지 뭐 취침 시간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시각 상상 척도 바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일 잘 잔 날, 제일 못 잔 날 해가지고 수면 질이 어떤지 왜 그 수면 질은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주관적으로 사람이 겪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4시간만 자도 충분히 잘 잤다, 편안하다, 개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자도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수면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면 문제의 특성 그리고 증상, 징후, 발병 시기, 기간 뭐 이런 것들, 중증도, 유발 요인 그리고 뭐 수면 문제로 인한 뭐 어떠한 행동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문제의 특성이라든지 증상 징후 뭐 이런 것들 발병 시기 기간 중증도 유발 요인 뭐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사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신체 검진을 해줘야 돼요. 신체 검진. 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외수 영국에 이게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 아데노이드가 좀 커져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비만인 대상자들 이 사람이 보통 체격인지 비만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수면 일지를 조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수면 일지 작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일주일, 2주 정도 수면 일지를 작성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운동한 거, 작업한 거, 식사 시간, 뭐 술 먹은 거, 커피 마신 거, 뭐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면은 그 어떤 진단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뇌파 검사도 있고, 금전도도 있고, 안전도도 있고, 그리고 뭐 호흡 노력, 공기 흐름, 뭐 하지 운동, 산소 포화도 뭐 이런 것들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심전도, 이거 두 개는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는 경우에 특히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 다음 수면 다원 검사라고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수면 중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운동을 한다든지, 몸부림,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아는 운동 말고요. 그냥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몸부림, 그리고 호흡이 시끄럽다든지, 코 고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친 호흡을 쉴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을 했으면 간호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이라든지 수면 박탈, 수면 향상 장애, 수면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는지,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목류병과 관련된 신체적 외상의 위험 이런 것도 있고, 불충분한 수면의 양과 질에 대한 비효과적 대처, 피로, 그죠? 수면과 관련된 피로, 가스 교환 장애, 숨을 잘 못 쉬니까 가스 교환 장애가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불면증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 부족도 있고 불안도 있을 거고, 그죠? 활동 지속성 장애, 이러한 진단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만한 수면 형태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만한 수면 형태를 유지하고 발전을 시키고, 또 안정감을 증진한다거나, 그리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계획,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간호사기 때문에 약을 수면제를 처방해준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의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비약물적인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비약물적인 방법. 먼저 교육이 있겠죠, 교육. 이 교육에는 수면을 촉진시키는 어떤 상황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죠?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또 수면제 이외에 우리가 처방된 다른 약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약물들이 수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 암페타민이라든지 세로토닌, 그다음에 멜라토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와 관련된 약물들이 있으면 또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진 질병 상태가 수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간호중재가 편안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도 적당하게 편안하게 맞춰주고요. 그죠? 적당하게 환기도 시키고 소음도 차단시켜주고 잠자리도 편안하게 해주고요. 그죠? 침대 같은 것들 조명도 조절해주고, 어쨌든 잠자기에 제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 취침 습관, 잠자는 습관도 조금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습관이나 절차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좀 풀어주게 합니다. 이 피곤하거나 또 졸린다고 느낄 때 그때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잠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가정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죠?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위도 증진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이완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하고 잠도 너무 꽉 조이거나 그런 불편함 말고 편한 옷, 또 마사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너무 건조하거나 이러면 좀 잠자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습기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대상자들은 상처가 있다, 아프다, 그럼 상처 치료, 그러니까 드레싱을 새로 해준다거나, 그죠? 삼출물 이런 것들이 많이 새거나 이렇게 하면 잠자는데 불편할 수 있잖아요. 축축하고 젖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고요. 그리고 부목이라든지 포지션도 적절하게 변경해주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낮에 좀 많이 움직이라고 하면 돼요. 낮에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낮에 많이 움직여서 피곤하기 때문에 밤에 잘 자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운동 많이 한다거나 혹은 뭐 등산을 갔다 온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몸이 피곤하니까 밤에 진짜 쥐죽은 듯이 자잖아요. 그죠?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낮 동안에 육체 활동을 하게 한다. 근데 이제 무조건 하면 안 되고 그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케모, 그 항암 화학요법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죠? 혹은 뭐 만성 질환자들 그런 사람들은 좀 활동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만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못 버티다가 낮잠을 잔다거나 잠깐 졸아가지고 밤에 더 못 자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한 거죠. 스트레스 감소. 당연히 이 스트레스 감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식. 여러분들 야식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뭐 치킨도 시켜 드시고 족발도 시켜 드시고 술도 먹고 그죠? 야식 먹지 마요. 많이 먹지 마세요. 근데 이제 자기 전에 간식을 뭐 배가 너무 고픈데 그죠?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말한 유제품 같은 것들 그런 유제품은 수면에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 전에 뭐 물도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럼 소변머리여서 잠을 못 잘 거고 당연히 그죠? 커피 같은 것들 카페인 섭취 많이 하면은 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잠을 못 자고 술 먹으면 또 수면 주기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방해를 해서 깊게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뭐 콜라 이런 것들도 카페인 많이 들어있습니다. 녹차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커피, 알코올, 녹차, 뭐 콜라 다 그냥 이뇨작용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변이 많이 나와요. 진짜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으면은 소변 자주 마렵잖아요. 그냥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마려운 게 아니라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커피, 차, 콜라가 카페인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술 먹으러 가면 술자리에서 술 먹고 나면 소변 보러 화장실 많이 가잖아요. 물을 계속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알코올 때문에. 예. 그래서 양요증의 원인이 된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기 전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추신경 자극제 같은 것들 암페타민이라든지 니코틴, 담배 그죠? 뭐 테오필린 이런 것들은 불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들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진정제, 수면제, 뭐 졸피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뭐 디아제핀 이런 것들도 있고 멜라토닌, 뭐 아까 말한 뭐 세로토닌 이런 것들 수면제 뭐 여러 가지 약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 18-6을 보시면은 불면증에 사용된 진정수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티반 이런 것들, 로라제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졸피뎀 이런 거, 스틸록스 이런 것들도 잠이 빨리 들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뭐 또 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수면제, 뭐 트리아졸람 이런 것들, 졸피뎀하고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봤던 약물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방감기가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졸피뎀하고 트리아졸람 이런 것들은 방광기가 좀 짧습니다. 근데 아티반 같은 경우는 방광기가 굉장히 길어요. 10시간에서 20시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은 어쨌든 수면에 방해가 많이 돼요. 짧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아까 그 비염약, 알러지약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간혹가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어쨌든 수면제 자체가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면제 사용 안 하고 수면을 어떻게 증진시키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 우리가 했던 목표와 결과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그래서 수면 시간을 관찰을 해보고
이제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인지, 낮 동안에 뭐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만약에 이 달성을 못했다. 그죠? 특히나 이 수면과 관련된 것들은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어봐야 돼요.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원인이 정확하게 확인됐는지, 혹은 신체적 상태나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의 변경이 있는지, 혹은 규칙적인 수면 각성 양상 설정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지시를 이행을 했는지, 카페인 섭취 커피 같은 거 안 먹었는지, 그리고 낮잠을 자지 않았는지, 혹은 주간 활동에 잘 참여했는지,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줬는지, 그죠? 이완요법, 뭐 이런 것들 잘 사용했는지, 그게 효과적이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부터는 간호과정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형사고, 팔을 다쳤고, 그죠? 승진 때문에도 뭐, 그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지치고 불안정하다. 이런 우리가 사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불안과 관련된 불면증이 있고, 뭐, 혈압도 좀 높고, 얼굴 색깔도 좀 그렇고, 그죠? 그래서 중재를 합니다. 수면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제 잠자리 잘 들도록 하고, 이제 뭐 안전에 대해서 또 불안 감소시키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어떻게 더 알아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 그리고 수면 습관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제한할 건지, 또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서 간호과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들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뭐 컨퍼런스나 마찬가지로 뭐 임상에 가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좀 그려서 하시면은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임상에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7주차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시고사가 있기 때문에 수업 다 듣고 나서 오후 2시부터 2시 반까지 30분 동안 수시고사를 진행합니다. 모바일로는 응시가 안 되기 때문에 꼭 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치시도록 하면 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